네, 반갑습니다. 이창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도 아메 비즈니스를 20년 이상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리더님 팀에 초대돼서 저도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 얼굴 뵙고 사실 리더님 얼굴 뵙는다는 생각에 되게 설레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와 또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뭐 서사죠. 서사면 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25년 동안 제가 아메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서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서울이 조금 더 춥네요, 대구보다. 대구도 꽤 많이 춥습니다. 예. 근데 서울 제가 지하철 타면 느끼는 건 롱패딩을 입으신 분들이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지방은 숏패딩을 입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들께 참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고요. 제 제목은 더 베스트 초이스는 아메이였다. 저는 아메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돈 버는 일은 많죠. 돈 버는 일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메이 비즈니스는 처음엔 진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수입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일은 많은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돈도 버는 일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일은 많은데 문화를 함께 주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제가 봤을 때 돈도 들어오는 일이지만 나에게 문화를 함께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화? 가족들과 함께 하는 문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 열심히 해서 나누는 문화, 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층에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이 진짜 있을까? 이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문화적인 수준도 다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는 진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건데 문화를 함께 주는 일입니다. 예. 근데 세상에 돈을 버는데 문화를 같이 주는 일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더 감사하고 아까 리더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진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화가 아이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내려가지니까 결국 문화가 다르니까요. 아이들의 생각도 다르고 아이들이 언어도 다르고 진짜 사고방식도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아메에서 받은 보상 중에 저는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물론 추가 수입이 없으면 아메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지만 이 일을 돈뿐만이 아니라 문화라는 관점에서 저는 아메 비즈니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처음 들었을 때 2000년에 남자친구로부터 이 비즈니스를 들었습니다. 남편이죠. 네,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었고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고 저희 남편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곳에서 선박 설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네 였지만 한 명 종업원이었고요. 여기 한 명 머슴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에서는 직원들을 종업원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현대에서는 직원을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종업원과 머슴이 만난 거예요. 종업원과 머슴이 만나가지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어요. 하면서 지금까지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직업이 괜찮네였지만 그걸 믿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전 진짜 한 번씩 생각해 봐요. 그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와, 남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만 갖고 있다가
난 진짜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내 나이에 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답답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리더님 늦둥이 얘기하셨나 봐요. 저희 늦둥이가 이제 올해 2026년이 되면 11살이 돼요. 네, 이 아이가 어릴 때 영상인데 이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소리가 되게 작아요. 끝까지 올려주세요. 얘는 누구야? 나 생일 파티다. 얘는 누구야? 얘는 동안이. 정환이, 아니 동안이. 동환이, 아니 동안이. 경환이, 동안이. 동환이, 아니 동안이. 종환이, 종환이, 아빠 엄마 여기 와봐. 아니, 정환이. 아니. 그러면 알았어. 정환이, 알았어. 네, 울었어요. 네, 아빠는 아직도 저 친구 이름을 몰라요. 이 아이가 벌써 이제 원래 11살이 되는데 제가 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아메이는 뭘로 왔느냐 하면 전 질문으로 왔어요. 예, 열심히 비행하고 있을 때 집에 쉬는 날 대구 내려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죠. 남편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닌 꿈이 뭐고?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아메이가 치약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아메이는 이 질문 하나로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사실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너무 황당했어요. 네, 요즘은 저희 부부가 뭘 원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할 때 네 꿈이 뭔데? 이런 얘기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을 제가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빠는 꿈이 뭔데?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나는 진짜 꿈이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난 진짜 꿈이 뭐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목표를 세우고 진짜 뭔가를 공부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내가 직장에 들어오고 나서는 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직장만 다니고 있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장에 초대했을 때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다니면서 제가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점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한 번만에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한 번만에 이해하는 사람은 그 전에 정말 사업을 한번 해보셨던 분,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해보셨던 분은 이 비즈니스를 듣고 한 번만에 이해하지만 직장인들은 이 비즈니스를 듣고 괜찮은 것 같네지 이걸 완전히 이해할 수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에 대한 그 질문으로 점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막연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장소에 오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저는 2000년도에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미 벌써 지금 다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처음 강의장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평생 직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얘기.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행되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예전에는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전 진짜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너무 오래 살아서요. 그리고 시간을 왜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에 나 자신을 진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으면 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니까 시간을 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가 아니라 저는 더 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정말 가꾸고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은 자투리 시간도 진짜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화가 너무 많은데 저는 변화가 두려운 것보다는 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실 좀 두렵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아 정말 시간 앞에 진짜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곳에 와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 8월에 제 자신이 점검이 됐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비교하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제 친구들, 그러니까 승무원이 아닌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급여도 괜찮고 회사 조건도 너무 괜찮고 전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2000년 8월에 그냥 제 나이 28살이었거든요. 제 나이에 현실 점검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직장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직장이 없으면 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난 진짜 준비가 너무 안 된 사람이었구나를 제가 인지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인지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듣고, 자, 탱코아라는 시스템을 듣고 저는 사업을 완전히 결정했어요. 제가 제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인지가 되면서 인지가 되지 않으면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인지가 되어야 불안해요. 네. 근데 뭘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메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다고 머리로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아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전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슈퍼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전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탱코아라는 시스템 강의를 듣고 정말 저것만 하면 돼요? 라고 제가 3번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것만 하면 돼요? 진짜 아메이를 하면 저것만 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제가 3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것만 하면 2년에서 5년 된대요. 2년에서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너무 모호한데 이 탱코아라는 건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탱코아 강의를 듣고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처음엔 제가 이랬거든요. 아메이를 들었을 때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겠죠. 되게 모호하죠. 근데 이 탱코아라는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전 아메이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 정말 저걸 하면 되는 거구나. 네. 진짜 저걸 계속하면 진짜 저렇게 될 수 있겠네 라는 게 보였었어요. 근데 이 탱코아를 하다 보니까 자, 아메이 비즈니스를 공부만 할 때 여기 이제 처음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공부할 때는 즐겁습니다. 여기 꿈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뭐 좋은 집, 좋은 차가 처음부터 제 꿈에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제 꿈에 없었어요. 저는 진짜 엄마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고 되게 모호하죠. 엄마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고 이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되게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고 뭐 때문에 노라고 말하지 않는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진짜 난 마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마음 편안하려면 경제적인 이 자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면서 이 비즈니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꿈이 생기고요. 제가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제 현실을 알겠는 거예요. 첫 번째 현실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아메이가 너무 좋아. 근데 말을 못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좋다. 되게 좋다. 진짜 좋다. 뭐 이런 말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좋은지를 설명을 못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처음 들어서 전 아메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었어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다라는 것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이 갭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이 갭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갭은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갭을 느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괴로워요. 지금 괴로운 분 계십니까? 네? 지금 속으로 막 엉엉 울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막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 갭을 느끼면 사람들은 내가 되게 작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거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행동하면서 저는 혼자서 한 3시간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3시간. 3시간 울어본 적이 있어요. 울어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 갭을 느꼈기 때문에 내일부터 아메이 하지 말지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비행을 갔어요. 일을 했어요. 그 전날 내가 아메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난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제가 되게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저 원래 아이 맞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하 한 6층에 있는 아이로 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 느낌은 뭐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제가 똑같이 비행을 갔어요. 갔는데 불편한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이 마음은 뭐지? 들여다보니까 이미 벌써 저는 그때 제 현실에 대한 점검은 됐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완전히 알게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찾은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짜 꿈에 불과하다라는 인지를 하니까 그것 또한 힘든 거예요. 하자니 두렵고 그냥 현실이 직시가 됐는데 그 현실을 무시하고 살자니 그것도 두렵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둘 다 두렵잖아요. 그럼 뭘 선택할까 하면서 두려운 걸 선택하자라고 제가 결정을 내렸었어요. 하면서 두려운 건 계속 하다 보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저는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메이 사업에 3개월 안에 그만두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다 이러한 감정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갭을 느끼면요. 사람들은 꿈을 접습니다. 그래서 갭을 못 느끼게 해요. 아유 뭐 대단한 삶을 산다고 그냥 지금처럼 밥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던 꿈을 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실패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그만두면 뭐가 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만두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쉽게 그만둔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해내시는 분들, 끝까지 이 안에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왜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 현실을 조금씩 올려서 이 꿈에 다다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찾은 내 꿈이 나 그냥 정말 지금처럼 현실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전 완전 인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올리는 방법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갭을 줄여나가는 행동은 탱코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심플해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정말 이 10가지만 하시면 돼요라고 너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갭을 줄여나가실 수 있는 걸 답도 명확하게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탱코아를 하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 탱코아를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탱코아하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탱코아를 하는 거지 그냥 탱코아를 한다고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탱커하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탱커화를 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탱커화를 하면 탱커화 칸을 채우기 위한 탱커화 또는 그냥 탱커화를 해야 되니까 하는 탱커화는 나에게 그걸 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목적성이 명확한 탱커화를 하면 그건 진짜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는 너무 심플한 진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들까지 하는 탱커화는 전 자기 후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지. 네. 파운더스 PT까지는 저는 탱커화를 하는 이유가 진짜 내가 후원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네.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업의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될까 말까.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PT가 될 때까지는 정말 이 탱커화는 내가 나를 후원하는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저는 에메랄드까지는 이거 수련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되나 되지 않으나 계속해서 수련하는 거. 네.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하다가요. 이거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원리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그런 순간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이 수련의 과정이 정말 나를 수련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탱커화를 진짜 꾸준하게 성실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이아몬드 이상은요. 아무도 누가 뭐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별개의 사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정말 스스로 자기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탱커화가 진짜 자기 경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스템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릇만큼 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만큼 아메이를 보는 그릇만큼 진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수련의 과정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탱커화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 사업이니까요. 근데 이걸 그냥 긴 시간으로 보면 반드시 우상향하는 곡선이라는 거죠. 나의 비즈니스도 아메이 비즈니스도 한국 아메이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비즈니스도 우상향하는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진짜 좀 잘해보고 싶은데 뭐 하면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정말 이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이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딱 마치고 나오면 스위치 전환. 네. 직장에선 직장 일만 열심히 했고요. 딱 퇴근하고 나면 저 그냥 아메이 사업가가 된 거였어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돼? 저는 사업 설명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늘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매일 누구에게라도 아메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저만의 강박관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를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 읽고 음원 듣고 이걸 배우는 걸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사업 아주 초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책을 훨씬 더 많이 읽은 파트너가 오면 나는 어떻게 대해주지? 이거요. 음원은 하루에 2-3개씩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책은 절대로 빨리 읽어낼 수가 없어요. 책은 정말 시간이 쌓여야지만 되는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 읽기를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 열심히 그 탱커화에 배우시는 단계를 많이 정말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이제 이런 시간들도 오는 거죠.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이냐면 내년 4월에 갈 포르투 사진입니다. 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행도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저희 남편은 10일 일찍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가 포르투로 합류합니다. 마드리드로 가서 10일 순례길 하고 예, 저희 포르투에서 만나는 걸로 비행기를 바꿨어요. 예. 제가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행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이 늘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삶도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여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네. 여긴 어떠세요? 여긴 어딜까요, 여러분? 네. 여긴 어떠십니까? 런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뒤에 3년이면 충분하시겠죠? 3년 뒤에 여러분 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런던이. 여행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삶 또한 정말 괜찮거든요. 네. 여긴 어떠세요, 여러분? 가고 싶다. 또 어떠세요? 리더님? 가고 싶고 가면 좋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진짜 방법이 있으면 가고 싶으세요, 리더님? 네. 네.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냥 가고 싶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드릴게요. 이 여행은 런던은 여러분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런던에 갈 이유가 있어야 런던을 갈 거잖아요. 그쵸?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국 아메이 장표입니다. 작년에 뉴 다이아몬드의 3년 전 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누가 있는지? GP가 있습니다. 네. 3년 전에 골드 프로듀서였던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는데? 다이아몬드 누가 가는지 아세요?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 갑니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SP와 다이아몬드는 그걸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런던을 왜 가야 될까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있었던 직장인 대한항공이 참 감사합니다. 급여를 많이 줘서가 아니라 저는 그 직장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문화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전 그 직장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 아메이에도 저는 아메이에도 너무 감사해요. 왜? 가족 자유 희망 보상이라는 걸 제가 그냥 단어로만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네. 저희 그 딸과 저희 남편은 지금 11월 달부터 계속 여행을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화 너무 좋고요. 70주년에는 저희 큰딸이 성인이 돼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것 또한 감사한데 이 아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이 바뀔까 그 생각을 하면 제가 70주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왜 런던 가셔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한 기업이 70년 동안 철학을 가지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면서 만들어낸 아메이 문화를 보러 가시는 겁니다. 네, 문화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어떤 한 회사가 뉴트리라이트요. 100년 동안 만들어낸 문화의 결과물을 보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런던은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어떤 한 회사가 요즘 쿠팡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네. 어떤 한 회사가 70년 동안 회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 했었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문화를 여러분 직접
느끼시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날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100년의 뉴트리라이트가 만들어낸 문화의 결과물을 여러분 보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70주년의 런던을 가셔야 되는 거죠. 왜? 70년 동안 아메가 정말 창업자가 쌓아 올린 그 문화의 결과물을 우리가 경험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지신 아메이에 대한 정의는 저는 또 더 크게 성장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또 다른 아메이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회사가 70년간 만들어낸 문화의 결과물을 여러분 경험하시러 저는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또 10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80년. 네.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방법 이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예스팀에서 프로모션이 있던데 맞나요? 어디 가세요? 가시죠. 프로모션으로 가시죠. 네. 지금 2026년 한 칸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지나갔고 지금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네.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플래티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GP였을 때를 가정하는 네. 만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후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함께 푸켓 프로모션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푸켓 프로모션은 내가 가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파트너와 함께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여기 가면 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난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 해입니다. 또 2명의 파트너와 9월달, 3월달 또 여러분 함께 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 뛰었는데 2명이 가능해? 3명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스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는 뭐 하면 되는데 시스템에 누군가를 함께 가자고 저는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인 거죠. 파트너와 함께 그 길을 띄워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스폰서인 거죠. 그리고 또 있죠. 또 다음 해에도 9월, 3월에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또 뛰는 겁니다. 점점 빨라지겠죠. 계속 해봤으니까. 그리고 A70에 마지막 파트너와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간다? 런던에 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보다 내 파트너가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가 결국 저는 A70에 나를 데려다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전 진짜 이 얘기가 너무 와닿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조 16.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의 시간, 돈, 경험을 나눌 때 우리 자신을 성취와 번영으로 이끄는 사랑이 완성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칠 때마다 컴패션 법칙을 기억하라. 장기적으로 당신이 주는 모든 시간, 돈, 에너지는 선물이 되어 당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팀의 프로모션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분을 도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A70이 선물처럼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 내 파트너가 가면 내가 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가 간다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가 푸켓을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푸켓으로 갈 수 있게 할지를 고민하시고 궁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함께 가실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진짜 딱 3년 남았죠. 런던이 3년 남았습니다. 그 3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파트너가 들어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런던으로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면 원래 리더님 돈이 많이 나가겠어요. 푸켓을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받은 보상은 제가 쭉 적어봤어요.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보상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고요. 저는 지속해서 들어오는 돈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저희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그 파이프라인의 우화의 이야기처럼 정말 사람들은 그 제가 가는 어머니 모시고 가는 병원의 조무사님이세요. 조무사님이 또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사람들은 물동이 사이즈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정말 자기의 수입이 물동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만약 이 비즈니스를 몰랐다면 나도 저 모습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네. 그걸 너무 일찍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 수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난 너무 일찍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아이들, 20대 아이들은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잘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1명 아니면 2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진짜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부모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 전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정말 해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저는 그 2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건강을 진짜 잘 돌보고 진짜 내가 들어가는 진짜 생활비나 유지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중에 부모님이 연금 받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은 좀 있으시네요. 이제 얼마 정도 부모님이 받으세요? 정확히 모르세요. 리더님 아세요? 150? 또 얼마 받으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부모님이 한 500 정도 연금 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다들 웃으세요. 지금 표정 되게 좋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부모님의 일단 걱정. 부모님이 생활비도 좀 드려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또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건 사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연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더 강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더 강하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럼 내가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진짜로 내 아이의 생활과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지속해서 나오는 돈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게 최고의 부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고 이 안에 오시면 진짜 건강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마련할 수 있다면 이 비즈니스로 빨리 간다, 느리게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나이 몇 살쯤 돼서 이 정도의 지속해서 나오는 정말 자산 수입을 만들어 놓을 거야 라는 걸 계획하시고 저는 매일매일 한결같이 이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해서 나오는 돈은 그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돈이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계속 크게 불려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파일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진짜 계획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한 30만 원이 계속 나온다고 볼게요. 근데 30만 원이 계속 나오면 아마 쓰실 거예요. 1년도 쓰고 2년도 쓰고 3년도 쓰고 근데 계속 나와. 한 5년쯤 됐을 때 이거 진짜 계속 나오네. 이걸로 뭐 하지? 누구나 지속적인 수입이 나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를 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메이 수입은 그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벽돌 한 장 쌓았다고 그 벽돌 쌓은 거에 대해서 돈을 받지는 않는 거예요. 집이 완성되어야 돈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집을 짓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매일매일 벽돌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걸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기업가 정신. 제가 아마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으면 이거 왜 생겼어? 이건 누구 때문이지?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이 2번입니다. 네, 기업가 정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사람으로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도 비즈니스를 하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하시잖아요. 핀업해요. 진짜 재밌는 비즈니스예요. 네.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은요. 집에 문한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정말 그대로 무섭게 대물림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가 정말 아이들한테 무섭게 대물림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요즘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큰딸이 20살이고 작은딸이 10살인데 그 큰딸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작년 제가 굉장히 저희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요. 예. 거기에 엄청 제가 집중을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애가 둘째가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애를 한 번도 집에 안 갔어요. 저 한 달 내내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매일 병원에 그 프로틴 큰 통에다가 이스프링 물을 길어가지고 2통씩 들고 아빠랑 같이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작은 딸은 언니가 밥을 해가지고 먹여서 학교를 보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있으신가요? 잘 없습니다. 좋을 때는 그냥 좋거든요. 팀워크가 막 발휘될 만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면서 크게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가정의 팀워크를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성원 모두가 리더라면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작년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모두 다 그거 내가 할게 이렇게 되니까 와 정말 이 정신이라는 문화가 상속되는 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를 제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이 기업가 정신이 있으니까요. 저희 딸은 우리가 애들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할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딸은 작년에 고3이었습니다. 네, 고3이었고 사실 저는 별로 돌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늘 그 얘기했어요. 너가 뭘 하고 싶은지만 생각하라고. 대학은 안 들어가도 된다 했어요. 왜? 대학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근데 대학을 가고 싶다 했어요. 엄마 나 대학 갈 거라고. 근데 제가 갈 거면 이런 대학 가면 좋겠는데 난 너가 미네르바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작년에 미네르바 가서 됐어요. 네. 됐는데 저희가 축하한다는 얘기도 못 해줬어요. 왜? 저희 엄마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 원서를 썼는지 어땠는지도 네. 미네르바는 원서를 딱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거기서 시험 프로그램이 딱 돌아요. 바로 시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천서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적만 필요하고 온전히 자기
날 것의 실력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시험을 3번 치고 문항들이 있어요. 장문의 문항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당신이 살면서 이룬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제가 시험을 다 치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너가 살아오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졌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예.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애는 너무 많아요.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진 게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많거든요. 네. A, B, C, D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교를, 기숙사 학교를 제가 보내가지고요. 네.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가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을 진짜 많이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고요. 매일 기숙사에서 오는 전화를 정말 저는 매일 받았어요. 1시간씩. 제가 해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그냥 이 안에서 자라면서 부모가 아메이 사업을 해서 부모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물려받았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 나한테도 있지만 생겼지만 자녀에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리더가 되셔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자산보다 저는 이 정신적인 자산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정말 자연스럽게 컴패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날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3번째는요, 여행입니다. 성취에 대한 보상이기도 한데요. 변화에 대한 인정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되잖아요.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를 모르던 사람에서 또 이 비즈니스를 알게 되면서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직업군들에서 정말 여기는 계속 리더라고 부르잖아요. 네. 리더가 되시라고 계속 리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 변화하면서 사실 보여지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핀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내적으로 엄청 많이 변화하려고 애를 쓰시고 변화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저는 인정이 여행인 것 같아요. 이만큼 변화하셨네요. 그래서 진짜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메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세상에 돈 버는 일 중에 자기 자신을 변화하면서 돈 벌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변화하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기를 변화해서 돈을 버는 일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근데 너무 크게 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스폰서, 가이드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조금씩 변화하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지만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제일 먼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하셨다는 건 스폰서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바로 알아내십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는요, 변화하잖아요. 무조건 성장해요. 참 재밌죠. 그래서 변화할 만한 거예요. 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 처음 할 때 이런 생각 했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내가 왜 이런 일까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화했구나.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진짜 되었습니다. 네. 그런 변화에 대한 인정이 여행입니다.
푸켓은 조금만 변하셔도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도전해 보세요. 네. 결국은 아메이가요, 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건 변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얘기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리치를 풍요로움, 자유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많다보다 저는 처음에 이 세 가지, 아메이스 비즈니스를 하면 이 세 가지가 풍요로워진대요. 처음에는 많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기분이 좋고 돈이 없어서 제 마음이 흔들리는, 전 돈 때문에 제 감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전 그 상태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혼 초에 너무 가난했는데 남편이 너무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돈으로부터 진짜 내 감정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의 수석 다이아몬드면 여러분 그렇게 크게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냥 중간 정도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 성공의 잣대로 보면, 왜냐하면 26년에 FC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성공 아니라 뭐 중간 정도 이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정말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였어요. 작년에 제가 이걸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큰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저희 애들을 저희 친정 엄마가 봐주셨거든요. 근데 자꾸 살이 빠지시는 거예요. 열이 나고. 근데 이제 그냥 어른 되면 소화가 원래 좀 잘 안 되시니까. 근데 그랬는데 결국은 담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담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재작년에 그게 있었죠. 보건복지부하고 의사들하고 되게 그거 있어가지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서는 이렇습니다. 암이 딱 나서 발병을 하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닥치니까 객관성을 좀 잃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친구 부자라는 걸 얼마나 많이 느꼈냐면, 그 전에 저희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모 대학병원의 간호사들 대부분을 사업 설명을 했어요. 네. 대부분의 그분의 지인들을 다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판단을 해줄게 해서 대구에서 옮기지 않는 차원에서, 왜? 그 후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대구 안에서 기술이 제일 좋은 의사를 우리가 찾아줄게. 누가 제일 잘하냐면 수술방 간호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의 수술방 간호사와 연락을 해서 여기가 제일 낫겠다, 여기 해라. 대부분 수술을 서울에서 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어 하더라. 우리가 판단해 줄게. 네. 그래서 대구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수술방 잡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사실 진짜 일사천리로 잡았습니다. 일사천리로 잡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요? 왜요, 선생님? 여기저기서 수술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술방 너무 춥잖아요. 수술방 진짜 춥거든요, 여러분. 추운데 또 기도해 주시는 간호사. 저희 엄마 무서우실까 봐 마취에 완전히 들기 전까지 기도해 주시고, 마취 깨어나실 때 저를 불러서 방에 들어가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끝나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SP였으면 전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됐었을 겁니다. 네.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병원에서 24시간 딱 병원에 30일 있었거든요. 30일. 수술하기 이틀 전부터 들어가서요. 그 작년 12월과 1월을 온전히 제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즐겁게 보냈어요. 감사하면서. 아무도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스폰서가 없으니까 더 잘하시던데요. 저희 파트너들이. 와,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거구나. 왜? 그 전에 이렇게 될지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매일매일 짜투리 시간 직장 다니면서 저금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쓰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많은 환자분들을 보잖아요. 자녀가 간병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배우자 아니면 간병인들이. 그래서 그 병동 13층에서요. 자녀가 한 달 내내 간병하는 걸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엄마 보고 너무 복이 많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잘한다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자녀가, 그것도 50살 넘은 자녀가 한창 일하고 있을 나이에 부모를 한 달 내내 거기서 먹고 자면서 간병을 한다는 건 진짜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에서요. 매일매일 짜투리 시간 저금해서 그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돌려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진짜 감사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거예요. 내가 병원비를 막 신경 쓰면서 병원비 저희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병원비 내가 내지 뭐. 제가 막내거든요. 병원비 내가 뭐 내지 뭐. 왜? 내가 제일 많이 버니까. 긴 시간 지금 이제 딱 15일이 1월 15일이 되면 수술하신 지 한 달 1년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지금도 많은 병원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누가 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마음 편하게 병원 다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저한테 일어난 현실인 거잖아요. 언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던 일들이 정말 이게 딱 부딪히니까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일기예보가 있으면 여러분 우산 챙겨서 나오시잖아요. 근데 우산 있으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안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우산을 깜빡하고 못 챙겨 나오면 계속 불안하시잖아요.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대한 일기예보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해요. 너무 오래 살 거라는 거. 그리고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이 사업으로 저는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바뀌면서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일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항상 일이 생기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이 나한테 생겨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지? 제가 병원에 엄마 간병하면서 병원에 있으면서도요. 간병도 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했어요. 네.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이 일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지? 감사였어요. 감사. 네. 제가 강사인데 울면 안 되죠. 제가 어느 날 이랬어요. 병원의 루틴은 딱 이렇습니다. 5시에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자마자 30일을 피를 뽑아요. 매일 5시에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암 환자니까요. 지금도 병원을 엄마랑 가는데 지금은 소풍 가는 것처럼 가요. 병이 나아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루틴이 딱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와서 이제 저희 엄마는 양치를 하세요. 양치를 하시고 운동을 하세요. 13층에서 운동 제일 열심히 하는 할머니로 통하셨거든요. 네. 운동을 이렇게 득 하시는데 하시고 저는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엄마가 저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엄마를 부를 수 있어서. 네. 그때 제가 아하, 왜 나에게 이런 이 시간이 왔을까? 감사하라고. 나한테 진짜 감사를 알게 해주려고 진짜 이 시간이 왔구나. 전 요즘 엄마랑 통화할 때 계속 녹음해요. 엄마의 목소리를 계속 녹음해 놓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 모든 것이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이 엄마의 병을 통해서 제가 또 느끼게 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면서 너무 무한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언젠가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들은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담도암은 사실 그 수술은 너무 잘 됐지만 완전히 완치라는 게 사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저한테는 계속 이런 생각인 거죠. 당장 내일이 언젠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 유한한 삶을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진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나 보다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누구나 태어난 시간 정해져 있지만 가는 시간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너무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는 엄마를 보면서 시간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시간 앞에서 되게 예, 감사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되게 겸손해졌어요. 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린 모두 다 유한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더 값지게 쓰셨으면 좋겠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래 하는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빨리 결과 내셔서 오래 누리시는 저는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생긴 일이 누구에게도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생기신다면 저처럼 나 그때 너무 준비를 잘해서 진짜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었네. 이런 큰일이 생겨도 감사를 느끼면서 지나갈 수 있었네 라고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말 아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저는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취라는 말과 도전이란 말은 함께 오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데 성취라는 결과가 올 수는 없거든요. 도전을 해야지만 성취라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 1월에 전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할 땐요, 두려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선택하시면 계속 두려우실 거고요. 설레임을 선택하시면 그 두려움을 잊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께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극복하는 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설레임으로 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은 도전하기에 너무 좋은 해예요. 네. 우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이 쓰시죠? 누군가에게 사업을 하시면서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은 어떤 정의이신지 저는 한번 내려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걸 위해서거든요. 어떤 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성공을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9년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네. 2029년 런던에서 네. 즐거운 얼굴로, 환한 얼굴로 네. 여러분들이 많은 3년의 서사를 가지시고 그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런던에서 여러분들의 3년간의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런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